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네 번째 주 오늘의 경제 서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빠지지는 않고 버티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의 핫한 쪽이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이 뭐 태양광, 풍력 뭐 하면서 연료전지까지 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에너지의 원조 맛집 2차 전지는 왜 이런 겁니까? 보면서 속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또 소환해야 되는 또 저기서 달려오시는 우리 그분이 계시죠? 예, 이분을 모시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제 말도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오늘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5월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네. 휴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죠. 예. 참 가정의 달인데 예.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고난의 5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요 며칠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잘 나가는 섹터는 있죠. 2차 전지 섹터에서요. 네, 2차 전지 섹터에서 ESS 말씀하시는 거죠? ESS도 그렇고 전해질염 쪽도 뭐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네. 섹터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저기 이쪽에 좀 쌓아놨던 그래도 아끼는 쪽들 이런 쪽은 강하다. 하지만 저희는 다 큰데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들 뭐 좀 이제 아예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관련돼서 뭐 얘기만 하게 되면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가도 화를 내시고 이런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돼 있는 상황 쪽에서 뭐 어떤 뭐 좀 바뀐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2차 전지 sek터 전체가 완전히 다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다 이렇게 뭐 좀 거칠게 표현해서 좀 죽을 쓴다 싶으면 모르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얼마 전에는 전해질, 지금도 뭐 전해질 뭐 그런 데로 잘 나가고 엔캠이죠. 있지만,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전해질염, 그다음에 ESS 쪽으로 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퍼포먼스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말해주는 바는 결국은 사실은 그 2차 전지 섹터 전체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이 없는 섹터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분야들, 가령 뭐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뭐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는 더 힘들어요. 실적 발표하고 뭐 더 힘드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캐즘 이거 과연 언제 끝나냐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불안감, 우려. 뭐 그다음에 사실은 뭐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뭐 1년이 가는 거 아닙니까? 벌써 1년입니다. 그렇죠. 5월이 가고 6월, 7월만 더 지나면은 한 두세 달만 더 지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가는 거니까. 10개월 동안 당했네. 10개월 그러니까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그걸 참고 견디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이 분노가 목에 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분노는 목에 찬 거는 제가 보니까 한 두어 달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차면은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그게 나중에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고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 달고내 경제 일나가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우리들이 그 주식판에서 이것도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주식판에서 이 오랫동안 이 굴러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그렇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어떤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다는 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섹터의 어떤 성장성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면은 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과연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여전히 있는 거고요. 예. 우리들이 그 믿을 수 있는 맛집 네. EIA에서 얼마 전에 그 몇 가지 그 주목할 만한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림이 첫 번째 거죠? 그림. 네. 올해 캐즘이라고 하는데 네. 24년 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Grows strongly. 발음이 strongly. 예, 아주 스트롱하시네요. 발음이. 예. 네. 강하게 성장하는 궤적에 여전히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올해 그 EV 쪽만 해가지고 한 1,700만 정도가 그 팔릴 거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네. 그래서 뭐 그 캐즘 하지만은 네. 사실 상반기까지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가령 뭐 그 북미 지역에서도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주는 EV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차들이 출시되지도 사실은 않은 거고. 예.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사실은 뭐 GM의 그 이퀴녹스인가? 이퀴녹스입니다. 이퀴녹스. 예, 이퀴녹스. 이퀴녹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라인업들이 구성이 되면서 네.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들이 대량으로 출시되고 있는 거고요. 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차종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하반기에는 좀 강할 거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인 거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로 인한 어떤 부진,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진, 네. 그런 거를 갖다가 하반기에는 사실 전반기에 부진을 그 만회를 하고, 네.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맛집이라고 표현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하는 얘기들이니까.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예, 그렇죠. 예. 발음이 역시 저만큼 그렇군요. 그렇죠. 스트롱합니다. 스트롱합니다. 어쨌든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그 3분기,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낮을 거고, 뭐 2분기까지도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2분기보다는 근데 그렇죠. 확실히 3분기에는 좀 낮을 거고요. 네.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나아질 거라는 거에 구체적인 전문가들이 뭐 이론의 여지가 사실은 없다는 거. 네. 그게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네. 그림이 아니라 이제 EIA가 나온 김에 또 하나 하면은 네. 사실 뭐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언제 반등을 하냐, 코발트, 니켈 가격, 뭐 이런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지금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죽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 이제 셀사까지 퍼져가지고 사실은 실적이 이제 커다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2035년까지 보고 있어요 보통. 2035년경에 리튬이 수요의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흑연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그게 전부 다 뭐 그 리튬, 코발트, 흑연.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35년 정도 가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부족할 거라는 게 그 EIA의 최근 전망이에요. 또 저 업황이 약간 좀 주춤하다 그러면 투자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지금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리포트가 한 70쪽짜리 정도 돼요. 와, 나 리포트 읽다가 다 보셨습니까? 보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거 너무 길더라고요.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다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와, 영어 잘하시는군요, 우리 전문가님.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 리포트가 한 70쪽 정도 되는데 그 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쪽에 전문가들이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2차 전지 분야에 들어가는 메탈들이 다 2030년이 넘어서 2035년 정도 되면은 부족 사태를 맞게 될 거다. 그렇게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근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겁니다. 그 글로벌 자동차 OEM 전동화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보통 그 주요 OEM 2030년 전기차 목표가 25%에서 80%예요. 25%에서 85. 2030년. 되게
폭이 크네요. 그렇죠. 예. 그럼 그 2030년 중앙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예. 뭐 많은 회사들이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전동화 목표가 좀 적은 회사들도 있는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가 현대 기아가 약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네, 거예요. 36% 30% 나왔네요. 예, BMW가 의외로 네. 뭐 거기 오. 독일에서 뭐 내연기관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BMW가 의외로 80% 이상입니다. 50% 이상입니다. 50%요? 이상. 예. 그래서 뭐 최근 수요 둔화 및 정책 지원 약화를 고려하여 네. 중기 목표치, 전동화 중기 목표치를 갖다가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네. 여전히 공격적인 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네. 이게 그 하나증권이 이번에 내보낸 그 리포트의 주요 내용인 거고요. 특이한 게 예. 포르쉐가 80%네요? 예, 포르쉐 80%. 아, BMW 안 한다고 하지만 50%입니다. 그러네요. 삼성 SDI가 지금 BMW 향으로 네, 예. 원통형 배터리 많이 납품을 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그런 대로 선방한 거 아니에요? 셀사 3중에서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영향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런 거고. 그럼 사람들이 전동화 뭐 트럼프가 나오면은 전동화가 좀 흔들릴 거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동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좋게 말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네. 그거는 사실은 뭐 거칠게 좀 표현을 하면은 네. 그냥 명분인 거고요. 음. 도대체 전동화를 왜 선진국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예. 세 가지를 갖다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중동 애들 오펙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가가 막 급하게 흔들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짜증 나거든요. 네. 러시아가 천연가스 막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네. 그게 첫 번째가 에너지 안보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철저하게 이 전동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네. 이 변동성을 갖다 감내할 수가 없어요. 유가가 막 유가가 막 들락달락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견제를 사실은 들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EV 쪽으로 가느냐는 그 중에 이제 한 축인 거고요. 네. 왜 EV 쪽으로 전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를 갖다가 명쾌하게 하나 해설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증권에서 내보낸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으로 차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비클 네. 이런 모빌리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율주행은 당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위성이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출시된 자율주행 레벨 1단계 제품군들의 소비 전력은 10W 미만이었는데 네. 최근에 출시되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3단계 수준 제품군의 소비 전력 수준은 약 100W에서 800W 수준이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각사가 내보내고 있는 자율주행의 목표는 현대가 내가 알기로는 25년으로 알고 있고요. 네. 볼크스바겐은 26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실제로 하게 되면 거기 인공지능이 결합된 얘기인데 그 소비 전력을 내연기관으로는 아니면 하이브드로는 이걸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라는 게 기존에는 이동의 수단으로만 쓰였지만은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이동의 수단으로만 앞으로는 이동의 수단에 머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거기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주거 공간 위주로 이렇게 바뀔 텐데. 자동차가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에서 저희 노숙하는 겁니까? 아니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예. 지금 뭐 캠핑 가서 거기서 뭐 전기 꽂아가지고 뭐 밥도 해먹고 뭐 등등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캠핑 가서 TV 보려면 자율주행 하게 되면 가면서 저기 사무 활동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식의 어떤 자동차가 기존의 어떤 자동차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자율주행이 가미되는 거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필요한 소비 전력은 기하급수적일 거다. 왜 지금 전선이라든지 전력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게 전부 다 인공지능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가는 전력도 있을 거고. 그렇죠. AI가 쓰는 전력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려면 또 전력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내부에서의 소비 전력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소비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로는 사실은 이걸 정지해 놓고 있으면은 이거 뭐죠? 블랙박스도 며칠 못 써요. 그냥 바로 방전되죠. 바로 방전돼서 못 씁니다. 근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가령 뭐 영화를 본다거나 네. 아니면은 사무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네. 그 소비 전력이라는 게 말도 못할 거고 네. 특히 자율주행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 서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소비 전력 자체를 갖다가 전동화 아닌 다른 말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아니면은 이걸 네. 충족할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이 하나증권의 논지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100% 공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인류가 네.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든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그게 뭐 좋게만 해서 뭐 명분으로 시작을 했든지 네. 아니면 선진국의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시작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게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 가령 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지금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대세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이브리드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자동차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과도기라고 봐야 네, 되겠죠. 과도기인 예.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그 내연기관과 예. 그다음에 전기차가 짬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복잡한 건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개의 단점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기존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꾸 써줘야 된대요. 자동차 엔진 예. 내연기관 쪽은요. 예. 예. 엔진도 돌려줘야 되고 미션도 좀 돌려줘야 되고 하는데.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죠. 예. 우리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배만 나와요. 그렇죠. 예. 안 움직이면은 네. 관절에 문제 생기는 것처럼. 예. 근데 전기로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로만 달리게 되면은 그걸 쓸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고장 날 확률들이 많은 거고. 음. 특히 내연기관의 복잡성, 전기차의 복잡성을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동화가 미진한 나라들에서 일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세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대세가 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의외의 얘기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전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동차 자체가.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뭐 많은 리포트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죠. 예. 배터리가 가령 뭐 그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얼마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2035년까지는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그냥 허튼 과장 네. 아니면 실체 없는 주장은 아니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기 아까 그림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네. 여기 보면서 그 나왔던 쪽에서 지금 점유율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2024년 올해 예상치인데 네네.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는 한 성장 그러니까 총 전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한 30% 중반대까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중국이네요. 그 중에 여전히 절반은 중국인 예. 거죠. 예. 그다음에 유럽이 좀 주춤했었는데 유럽이 좀 많고요. 네. 북미라든지 이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이만큼 예. 성장할 거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성장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렇죠. 성장률은 이제 크지는 않죠.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렇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예. 뭐 그래서 사실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좀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중국 중심으로 큰다. 이게 그렇죠. 지금 올해 나오는 거죠. 올해까지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크지만은 네.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이 모양이 완전히 바뀔 거란 얘기죠. 네. 그때는 이 중국보다는 오히려 북미라든지 네. 아니면 유럽 쪽에서 더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네. 글쎄요, 뭐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야, 예. 그럼 이런 상황 쪽에서 네. 요즘에 또 이제 한참 미국의 유행은 중국 때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못 나오면 관세 먹어라 이러면서 예. 이만큼 올려버렸죠 또. 예, 예. 예. 한 4배 올려버리고 예.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관련 부품까지도 다 올려버렸어요. 예, 다 올려버렸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여파에 대해서 네. 전기차 시장은 어떤 변화가 갈까요? 당연히 네. 중국차라든지 중국산 어떤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관세를 막고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만 미국에서만 국한되면 뭐 상관없지만 네. 미국이 유럽한테도 지금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반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중입니다. 예. 영국은 생태계를 갖다가 망가뜨린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사실 EU도 예.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나오고 7월 달부터는 정확하게 발표가 될 거고 예. 이르면은 올 11월부터 예. 관세를 갖다가 올릴 거다라는 게 지금 뭐 대부분의 정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뭐 지금 한 10% 정도인데 그걸 한 30%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 가지고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워낙 싸니까요. 네, 유럽 연합이라든지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5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50% 올려 티가 안 나요. 티가 왜 그럴까요? 안 나죠. 예. 미국 애들이 100% 올렸는데 아하. 50% 그거 가지고 티가 나겠습니까? 어. 왜 그러냐면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유럽은 전통적인 자동차의 강국이에요. 네. 독일, 그렇죠. 프랑스, 예. 이태리, 영국 다 자동차를 갖다가 음. 나름대로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하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때. 예, 그러고서 그때 출발했던. 그 다음에 예. 그 자동차 시대에서는 독일의 BMW랑 벤츠는 세계 패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잖아요. 예. 독일 언론들 한번 보세요. 독일 언론들에서 어떻게 표현하나. 네. 독일어를 완전히 모릅니다. 예? 아 독일어를 그래. 못 합니다. 예. 저도 독일어를 못 하는데 예. 유튜브 보니까 예. 독일 쪽에 그 독일 언론들을 소개해주는 아, 유튜브가 예.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가끔가다 괜찮은 그 콘텐츠들이 올라와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독일의 자동차 산업.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예. 중국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밀리고 있냐. 한국한테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그 이유들을 갖다 자세히 썼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유럽이 그 어쨌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뭐 유럽 내부에서 지금 배터리 공장을 자체 뭐 노스보트라든지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장비도 들여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양산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유럽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자동차 EV에 대한 어떤 수직 개화를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상태로 나와가지고 중국의 싸구려 전기차들이 네. 유럽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사람이라고 바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간에 단 이제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미국은 그냥 진루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명분을 갖다 그래도 중요시 하잖아요. 조금 합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반독점이라든지 그 보조금 조사를 사실은 작년부터 한 거고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게 뭐 탄소 배출법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네. 올 하반기부터는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그 중국에서 들어가던 중국산 전기차 네. 아니면 중국산 배터리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예. 사실은 북미는 물론이고요. 네. 유럽에서도 점점 그 입지 자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터리 셀 공장들 같은 경우도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이미 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유럽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지만 네.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렇죠. 예. 그것들이 꼽힐 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 역시 이렇게 보는 게 그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중국은 이만큼 컸어도 성장하는 율로 보게 되면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견제들이 이제 견제구들이 막 들어오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날라오는 거고. 예. 그게 벌써 뭐 유럽 연합 내에서 튀르키예 같은 데는 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고요. 음. 유럽 연합이 행동하기 전에 각국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그렇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싸게 진출할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음. 그러니까 손해 봐도 중국에서는 중국 산업적으로 막 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요. 음. 게다가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음. 이거 아무리 관세를 니들이 올려봐라. 음. 우리는 위안화를 절하를 시킵니다. 절하를 유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경쟁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 무시하고도 또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반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당연히 뭐 자기들은 뭐 머리 안 쓰겠어요. 그렇죠.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겠지만 예. 그 시장 쪽에서는 이제 어차피 막기로 결정을 그럼요. 했으면 예. 그거에 대응을 해서 또 대응책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게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 들어가는 것과 네. 제재가 있을 때 머리를 써서 꼼수를 피워서 들어가는 것과는
사실은 그 양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언제까지 손해 보면서 팔겠어요. 그렇죠. 예. 뭐 저기 중국은 돈이 어디서 솟아나오나요? 솟아나는 것 같아요. 막 돈 뿌리는 거 보면 막 그냥 자꾸 발행해서 뭐 그냥 뭐 189조? 와 그냥 뭐 그냥 글쎄요.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중국이 그 미국만큼 네. 완전한 기축통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화가 그 뭐 아무래도 뭐 그 발권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해서 위안화를 갖다가 그렇게 뭐 진짜로 찍어내가지고 뿌린다 미국처럼 그러면 그 통화가 유지가 될까요? 인플레 폭등할 텐데. 네, 인플레도 폭등할 예, 거고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테니까. 네. 그리고 주신 자료 잠깐 보다 보니까요. 네네. 요게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소비 전력들이 뭐 이젠 앞으로 거의 뭐 거의 10배에서 80배 커지네요. 이렇게 계산되게 되면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를 통해서도 전력을 또 많이 필요할 거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AI 통해서도 전력 많이 필요할 거고. 네. 지금 다 전력 없어서 난리인데. 다 전력 없어서 난리죠. 네.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네. 아유 없는 전력 빨리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뭐 태양광도 가고 네. 풍력도 가고 네.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네네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닐까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모건 스탠리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죠. 지난해 15테라와트 아워가 필요했대요. 데이터 센터 전력이. 예. 근데 올해 46테라와트 아워입니다. 와. 이게 3배 늘어요. 예. 근데 이게 전력원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 센터에 제일 먼저 그 탈탄소가 되고 무탄소가 되고 하는 거는 일부에서는 원전이라든지 SMR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네. 근데 보통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보통 건설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전이 접근이 불가능한 건 뭐냐면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렇죠. 뭐 SML이 뭐 규격화돼 가지고 금방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거 좀 무서워요. 네, 그래도 그다음에 예. 그거 누가 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고 예. 와 좋아하는데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대요.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셰일 가스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 원으로 쓰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 거의 이 보통 데이터 센터가 벽지나 오지에 건설을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파이프라인을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 예. 건설 기간이라는 게 말도 못하는 거고 예. 이건 완전한 무탄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주력 원으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MS라든지 기타 그 빅테크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태양광인 겁니다. 태양광은 예.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건설 기간이. 예.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2년인데 네. 그 건설 기간에 맞춰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근데 태양광으로 하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 뭐 어려운 얘기는 간헐성 경직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버립니다. 예, 비가 오거나 밤 때는 이거 전력을 생산 못 하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예. 경직성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꼽히는 게 ESS인 겁니다. 네. ESS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잠겨놓고.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 이제 하는 게 LNG. 그걸 액화시켜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세 개를 복합을 해서 놓게 되면은 진짜 안정적인 전력원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태양광하고 네. 사실은 ESS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예. 그 LFP ESS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하면 ESS가 또 뭐가 있냐면 ESS도 ESS지만 ESS가 기존의 그 3원계보다 예. 전해 액이 50에서 70%가 더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전해질염 같은 경우도 더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몇 개의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거고 네. 역시 풍력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사실은 뭐 또 하나의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의 어떤 구체적 대안은 네.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건 태양광 플러스 그다음에 네. ESS 플러스 네. 그다음에 거기에 가스 발전 네. 이거 세 개를 갖다가 결합한 형태가 제일 그 시급한 네. 전력원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게 그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중국 애들 관세 무지하게 때린다고 하죠. 예. ESS도 뭐 이건 당장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셋업체들도 ESS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당장은 아니고 26년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공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예. 니들이 그냥 공급해라. 예. 그런 거고요. 예. 일부 우리나라 ESS 하는 기업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네. 저희가 에코프로 BM 갖고 있다가 물려 있어요. 네네. 예. 그럼 잠깐 살짝 음. 그 해외 여행 하듯이 잠깐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돌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거 어떨까요? 아, 그렇죠. 뭐, 예. 뭐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글쎄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문제는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아니 뭐 40만 원대 뭐 이상 예. 뭐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바닥. 네, 지금 바닥이라고 봐요. 지금 와서 이걸 갖다 탈출을 해서 예. 아니, 가서 좀 매매하다가 음. 요만큼이라도 벌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1년 내내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단한 분들이겠죠. 예.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방망이 작게 잡고 네. 나는 그 벌처럼 날라서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겠다 이런 분들 같으면은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전업 투자도 아니고 예.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대부분 직장 생활하면서 격가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글쎄요. 그런 투자 방식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 그거 말고도 네. 좀 캐시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때까지는 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좀 괜찮은 분야들 지금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들 네. 그런 분야들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뭔가 안 할 거 계속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런 것도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또 뜨거운 쪽 중에 하나가 현대차 갑자기 막 쭉쭉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10%대까지 올라왔다면서요? 네네. 예. 그럼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현대 기아차 그 성능이 엄청 좋대요.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들이 이걸 갖다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뭐 일부 그 비난하시는 분들은 뭐 국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지금 그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OEM 회사는 네. 세계적으로 두 회사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현대 기아, 예. EGMP, 예. 그다음에 아, GM의 예. 얼티엄 셀즈. 예. 근데 벌써 그 이후의 플랫폼, 차세대 플랫폼을 갖다 현대기아차는 만들고 있잖아, 갖고 있잖아요. 예. 뭐 EMEA인가요? 그게 25년, 26년 뭐 1년 늦어져서 예. 그 두 번째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벌써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동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네. 그것만큼 빠르게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기아는 독일 언론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독일은 내연기관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사실 전동화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다. 자국 내에 가령 뭐 배터리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양산 기업이 하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현대기아차는 어때요? 다 있죠, 갖고 다.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지, 뭐 소재 기업들 다 있지.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현대기아차의 강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나라의 완성차 업체보다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 지금 일본의 그 도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동화 시대에 미흡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네. 그러냐면 그 하단에 준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나소닉밖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혼다도 마찬가지고 예. 닛산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그 기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원천 기술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 양산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라는 걸 저는 이게 반드시 국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양산 기술이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양산 기술이라는 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납기, 납기, 품질,
품질, 가격 예. 이걸 다 맞추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 독일 언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부러워서 하는 얘기죠. 네, 부러워서 하는 예.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 독일 그 자동차 산업 큰일 났다라는 게 사실은 네. 독일 언론에 계속해서 특집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인 거거든요. 네. 그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도 추월할 거다. 네. 한 빠르면 뭐 2030년 정도 되면은 네.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현대차를 기회 되면 사보는 것도 도움될까요? 이쪽에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뭐 이렇게 대형주를 선호하는 편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다더라. 네,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현대기아차의 앞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그 전동화 부분에서 제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대응이 좀 느린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른 OEM 기업들 보니까 그 현대기아차는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발이 아니라 한두 발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은 지울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북미 지역에서 EV9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난리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하단에 대중화로 해가지고 EV3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요. 중저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앞날은 창창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잔잔바리 스타일로 매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투자 아이디어 없을까 저런 거 없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양해할 건 아니고요. 그걸 또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뉴스도 눈에 띄어요. 저희가 한때 또 전고체 배터리 이래가지고 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죠. 조금 좀 주춤한데 갑자기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예전 한때 미국 간다고 했었던 고션 배터리라고 이쪽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이 끝났다. 그래서 2027년부터 생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또 떡 하고 보내주면서 자기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요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2027년이면은 도요타, 뭐 삼성 SDI 다 같이 격돌을 하려고 우리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면 그만큼 좀 저희한테 빨리 다가오는 걸까요? 글쎄요, 뭐 중국 애들이 뭘 못하겠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하죠. 나는 그 LFP 배터리 가지고 뭐 가령 뭐 5시면은 몇 분이야? 한 12분 정도 충전을 한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다 만들었다. 뭐 정확하게 2030년부터네요. 대량 양산이요. 글쎄요. 양산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 SDI가 허튼 소리를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고체 배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가격을 일단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대중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능이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가격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보다도 가령 뭐 최소한 뭐 한 5배에서 뭐 많게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10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거는 있겠죠. 가령 뭐 페라리라든지 그 포르쉐 고급 차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앞에가 좀 강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마켓 쉐어를 가령 어느 정도나 장악을 할 거냐. 그게 뭐 일부에서는 3%, 5%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좀 내려가겠죠. 우리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삼원계 배터리도 맨 처음 비쌌지만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양산이 거듭되고 쓰이는 곳이 많으면 가격 자체는 내려가겠지만은 그게 일순간에 세상을 뒤엎을 만큼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에 그게 이제 그 합리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서 또 이렇게 약간 말씀하셨던 캐즘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또 아직 좀 확장되기 전의 단계를 막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시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쯤 돼서 우리 윤석천 전문가님 뵐 때마다 제가 가장 느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더 사셨습니까?
예.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 저는 그쪽 지금 기존의 그 양극재라든지 예. 뭐 기존에 제가 그 포지션을 갖고 있던 것 쪽으로는 저번에 내가 더 사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기다리고 있고 지금 새롭게 그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좀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 포지션은 좀 뭐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ESS 쪽이요? 새롭게 들어온 쪽을 다시 좀 편입시키셨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런 리포트도 있더라. 캐진 구간을 갖다가 극복하는 뭐 하나의 수그래서 ESS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가령 뭐 ESS라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LIPF6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섹터들 같은 경우에 그런 쪽은 좀 미리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이렇게 막 상승을 하기 전에 뭐 그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추가로 더 늘렸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조금 기존에 그렇게 벌려놨던.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지금보다도 이런 어떤 하락세가 한 달 내지 2달 정도 더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더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유하는 거는 갖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쪽이 더 좀 주도를 할 것 같으니까 그쪽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전에 이제 ESS 갖고 쪽? 있던 거고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거는 갖고 있었던 거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가령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 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더 늘리지는 않았고요. 단 한 달 내지 한 달 동안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추이를 봐서 지금보다 더 하락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때는 더 포지션을 늘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ESS 관련된 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다 그때는 그쪽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갈 거예요. 승부를 걸겠다. 뭐 승부가 할 것까지는 없는 거고요. ESS라든지 뭐 가령 뭐 전해질염이라는 쪽을 완전히 정리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상당 부분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빠지면 하겠다는 얘기시죠? 지금 기존의 그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은 만약에 더 빠지면 살 거고요. 진정한 승부사시네요. 그러니까 더 빠지면 그냥 확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쓸 수 있겠지만 너무 업황이 좀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요.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변하는 또 주도하는 쪽들이 또 다르게 움직인다. 그럼 그것도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2차 전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또 이제 투자자분들 특히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아무 액션도 못 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장황하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동화는 필연적인 거고요. 사실은 세상이 점점점 바뀌면 바꿀수록 전력원이라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뭐 휴대로 그러니까 이동성이 보장된 전력원은 배터리밖에 없다. 이거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전개될 미래 사회 자체는 이동이 보장된 전력원 이거는 필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근데 그거는 배터리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다음에 대부분 비관적으로 보는 뭐 SN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내년 그러니까 뭐 길게 봐서 내년까지는 보는 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배터리 섹터 아니면 전기차 섹터의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캐즘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언제였냐는 식으로 분명히 다시 성장을 시작할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장기 투자를 갖다가 계획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기다리는 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저점 이상으로 더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때는 현금을 갖고서 더 주워 담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평단을 낮추는 게 사실은 이 그 배터리 섹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섣불리 그 지금보다 만약 지금을 갖다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어떤 기한을 정해서 저처럼 뭐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더 깊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뭐 현금 여력을 네. 동원해서 포지션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판단은 물론 하시겠지만 강요는 안 하시겠지만 네. 나를 따르는.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나를. 그냥 한마디 더 던지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다더라. 생각하시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조금 좀 투자 전략 좀 세워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윤석천 전문가님 모시고 2차 전지 이렇게 답답한데 뭐 돌파구는 없을까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좀 내가 그러면 한두 달 뒤면은 또 이렇게 좀 들썩들썩할 때 우리 또 전문가님이 고전에 나와서 또 밝은 길을 인도해 주시길 믿으면서 예.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경제사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